예, 안녕하세요. 오산대학교 산업공학과 최병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저희 과가 산업공학인데, 이제 조만간 이름이 산업경영으로 바뀔 거거든요. 이 산업공학, 산업경영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떤 것들로 그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지, 어떤 내용들을 학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산업공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들하고 진로 상담이나 학과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실 때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셔도 아마 이 산업공학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명쾌한 답을 주시는 선생님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산업공학을 공부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는 있지만 누가 산업공학이 무엇인지 간단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좀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저희가 산업공학이라고 하면 공학과 경영이 융합되어져 있는 학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되어져 있다. 기업의 전반적인 자원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조율하는 마에스터,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학문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산업공학이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전공한 저희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정보들을 많이 얻겠지만 궁극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진학을 한 다음에 졸업을 하고 여러분들은 사회로 나가실 때 취업을 하시는 게 목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어디에서 발췌를 해왔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워크넷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심리 검사라든지 전공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내용들을 좀 발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정의 내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워크넷에 정의되어져 있는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특정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산업의 전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기계과라든지 전기과, 전자과와 같이 공대 일부 학과들은 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이 그 분야에 제한적이에요. 근데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인사, 안전, 하드웨어에 연결되어져 있는 많은 부분들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산업에 관련되어져 있는 전 분야에 진출을 하거나 그쪽에 있는 영역의 어떤 일 같은 것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산업의 전 분야에 진출을 하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만큼 배워야 되는 것들도 많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기술, 설비, 자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낭비하는 것 없이 최적으로 배치하고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런 시스템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 그 기존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고치는 거, 우리가 흔히 그런 것들을 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개선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량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관리 기술이라든지 물리적인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리더십이라든지 팀워크와 같은 그런 기본적인 성향들도 요구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학에 해당되는 분야이지만 산업활동에 대한 경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사회과학적인 마인드도 요구되는 게 바로 산업공학이에요. 그래서 산업공학은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학이라는 것과 경영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학은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영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진출하는 분야들도 하드웨어가 관계되어져 있는 제조업뿐만이 아니고 서비스업이라든지 유통업이라든지 정보통신, 금융, 전반적인 기업의 경영 활동뿐만이 아니고 기업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부서에 다 여러분들이 진출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산업공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산업공학에 적합한 인재냐? 여러분들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학이라든지 역학과 같이 자연과학뿐만이 아니고
사회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러한 그 관심도 같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저희 과에 오시면 그 공부하거나 이런 거에 많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제가 학생들 상담할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갈지 그 진출 분야라든지 목표를 잘 모르겠다 이러면 저희 과로 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저희 과는 공학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과 경영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 인문사회 계열과 이 자연 계열을 다 갈 수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많은 분야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적성이 반드시 나옵니다. 난 수학적인 거 싫어하는데 저희가 배우는 학문 중에는 수학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수학적인 거, 통계적인 거에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 전통적인 산업공학의 진출 분야인 생산관리라든지 품질관리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인문사회 계열의 그런 관심과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 두 가지가 다 있는 친구들 또는 나는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정확한 목표가 없는 친구들도 저희 과에 적성이 잘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런 학생들이 와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거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찾아낸 문제점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토의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끌면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논리적인 사고라든지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조금 독창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 오실 분들은 적성이나 흥미가 이런 쪽이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게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하시게 되면 자기가 몰랐던 자신만의 능력들을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도 산업경영이라고 하고 밑에 이름은 보시면 산업공학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산업공학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과가 학교마다 사용하는 이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4년제 학교에서 보통 많이 썼는데 산업공학이라고 많이 썼고요. 예전에 전문대학교에서는 산업경영공학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쓰다가 시스템이 한참 들어와서 산업시스템과 산업경영공학과, 산업정보학과, 해양산업공학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경영 쪽이 조금 강조되는 곳 아니면 공학 쪽이 강조되는 것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배우는 교과목도 차이가 있고 취업하는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조금 구별해서 접근을 하셔도 좋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이름들이 전부 다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퍼진 이름들이기 때문에 배우는 내용이나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대동소이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산업공학을 전공하면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증들은 크게 전통적인 것들로는 보시는 것처럼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연결되어져 있는 품질 경영기사, 품질 경영 산업기사, 품질 관리기사, 물류 관리기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가시게 되면 산업안전이나 정보처리 이런 게 있는데 저희 과는 오산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분야가 더 강화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유압 기능사라든지 뒤쪽에 나오지만 설비보존 기능사라든지 ERP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이러한 자격증들도 취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자격증을 교육과정 중에 취득을 하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하실 수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 산업공학에서 배우는 내용들 앞에 보신 것처럼 경영적인 것과 공학적인 것 이 두 가지를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우셔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기초 과목으로 보시게 되면 통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 예전에는 통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직접 증명을 하고 막 이런 거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그런 것들을 포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계산기도 잘 안 씁니다. 뭘 사용하냐면 소프트웨어, 엑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계에 관련되어져 있는 미니탭과 같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 데이터가 입력된 걸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분석되어져 나온 결과값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과목에는 전산, 컴퓨터에 관련된 거, 제품 개발에 관련된 거, 뭐 과학적인 관리 기법이라든지 전통적인 생산 관리나 품질 관리, 인간공학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저런 것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심화하는 학습에는 물류관리, 기술경영, 시뮬레이션, 로봇공학, 조립공학, 기술관리, 안전공학, 정보 시스템 설계, 데이터베이스, 이비즈니스라든지 경영 정보 시스템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진출 분야는 어떻게 되느냐? 예. 기본적으로 산업공학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산관리 업무나 품질관리 업무에 지금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해요. 저희 과에 오면 이쪽으로 간다라고 알고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제품 생산 관리자라든지 경영 컨설턴트, 산업관리원, 위험관리원 이런 것들도 진출을 하실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실 안전가라든지 MIS 전문가라든지 물류 전문가 이런 쪽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드웨어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관리 기술 분야들까지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는 게 산업공학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싶다, 어느 분야로 진출을 하고 싶다, 또는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잘 정의되지 않은 친구들이 학교에 오시면 저희 학과에 오시면 이 많은 것 중에 여러분들의 적성에 맞는 것을 반드시 찾아서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저희 오산대학교 산업공학과는 이렇게 전통적인 생산관리, 품질관리, 물류관리, ERP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고요. 요즘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습실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많은 제조 환경이 이제 어떤 형태로 바뀌고 있냐면 스마트 팩토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도 낯설어 하는 친구들이 있고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이 단어도 낯설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직접 기계를 다루는 게 아니고 기계 스스로가 컴퓨터가 주는 생산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하고 품질 관리를 하고 출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동화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전엔 자동화 장비라고 했던 것에서 센서 기술이나 여러 가지가 접목되면서 기계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저희 과의 실습실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한 자동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움직이는지를 알기 위해서 전기공합과 전기유압, 그 다음에 이 앞쪽에 보시면 이제 PLC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공장 내에서 움직이는 생산 설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되면 제품을 설계하거나 이런 분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생산 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관리라든지 이런 중간 관리자 역할들을 하시게 될 텐데 흔히 기계를 다루면서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들을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 팩토리 오퍼레이터를 양성하는 그러한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게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내가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자유자재로 이해하고 다룰 수 있습니다. 회사에 어필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따실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자격증이 바로 공유압 기능사나 설비 보전 기능사 같은 것들이에요. 이 녀석들의 실기 시험을 보실 수 있게끔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실습 장비인데 저희 과에서는 이렇게 공유압 기능사라든지 설비 보전 기능사에 적합한 다양한 실습 장비들을 갖추시고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저런 것들을 교재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바로 뭐 하실 수 있냐면 수업이 끝나면 자격 시험에 응시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공합이나 유압, 전기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이 뭉쳐서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지면 기계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형태가 돼요. 동영상을 편집을 했는데 동영상이 조금 어색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도 잠깐 동영상을 보시면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장비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에서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될 때 생산되는 물건을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판별하기 위해서 센서를 활용하는 그러한 장비를 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왼쪽 아래에 있는 아두이노 키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장비가 움직일 텐데 저렇게 물체를 집어넣게 되면 이 안에 이제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센서가 있거든요. 색을 구별을 하고 실린더가 밀어주게 되면 아까 인식한 그 값에 의해서 빨간색은 이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내 주는 거고요.
자, 하얀색을 집어넣게 되면 다시 이 안에서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센서가 색을 구별한 다음에 흰색이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쭉 진행을 하다가 흰색으로 놓는 곳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수업 시간에 단순하게 이론적인 것들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이 다양한 키트를 이용을 해서 저런 제조 환경들을 구현을 해볼 수 있는 실습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오조봇이라고 해서 작은 로봇인데 코딩을 할 수 있는 로봇이거든요.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왼쪽이 공정의 개선 전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개선 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것은 공정 개선 전이기 때문에 어떤 공정에서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코딩을 해놓게 되면 오조봇이 그 위치에 멈춰서 작업하는 시간만큼 딜레이가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똑같이 출발시켰는데 훨씬 더 빨리 가고 있죠. 학생들이 작업을 개선해서 불필요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들을 합치고 개선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들이 절약됨으로 인해서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건데, 단순하게 이론적인 수업으로 딱딱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런 코딩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실습을 하고 있는 게 오산대학교 산업경영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 가서 취업을 하시게 되면 제조 환경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다양한 센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자동화되어져 있는 설비들이 움직이는데, 지금 저런 오조봇 같은 것들이 움직이면서 각각의 위치, 그렇지 않으면 앞에 보신 것처럼 물건을 갖다가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값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얻어지는 숫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데이터라고 불러요. 이 데이터들을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다양한 기법으로 그런 빅데이터가 분석이 되고 그 분석된 데이터가 다시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시할 수 있는 컴퓨터에 전달이 돼서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을 운용을 할 수 있는가,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 공급하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는 걸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에서 적합한 오퍼레이터가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양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산대학교 산업경영과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다양하게 구비를 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셔서 저런 것들을 갖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관심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공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조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인생도 최적화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될 거예요. 오산대학교 산업공학과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분명히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학과에 대한 그런 내용도 소개드리면서 산업공학이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두서없이 설명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학과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와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학과 홍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없는 내용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